안녕하세요. 해광고정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네카오, 오늘 역시나 두 종목 같이 함께 영상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오늘 뭐 강법 수준에서 좀 마감했다라고 보면 네이버는 오늘 좀 뚜렷하게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네이버 주주분들은 그래도 같은 업종이지만 네이버가 바닥에서 좀 치고 나왔다는 점에서 그래도 좀 다행이고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같은 업종이지만 이 같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우리 키 맞추기 기술적 반등이 아무래도 네이버 쪽에서 더 많이 나왔다라고 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카카오가 올라간 상황에서 좀 버텼다라고 보면 네이버는 그 사이에 1월달, 2월달, 3월달로 오면서 상당히 많이 좀 주가 하락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감안하면 네이버 쪽에서 이렇게 좀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키 맞추기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면요, 본캔들 100개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제가 이 타원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면 거의 뭐 눈에 그냥 확 띌 겁니다. 자, 요런 그림들이 나타나잖아요. 보시다시피 본캔들 개수 그냥 똑같이 해놓고 차트를 이렇게 똑같이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누구는 레벨이 약간 위에 있고 누구는 레벨이 좀 낮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카카오는 많이 밀리지는 않았는데 그에 비해서 네이버가 좀 더 많이 밀려 내려왔었다. 네, 최근까지 뭐 여기 저점 영역, 그러니까 10월 달에 만들었었던 저점 영역까지 내려왔었으니까 뭐 말 다 한 거겠죠, 그쵸? 우리 카카오로 입장을 보면 10월 달 저점 영역이니까 여기 저점 영역 있잖아요. 실제로 그 네이버가 뭐 딱 여기까지 내려왔다 이거보다는 이 정도 수준까지 그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월 달, 작년 10월 달 바닥 잡았던 영역까지 내려와서 반등 나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카카오보다는 우리 네이버 쪽으로 에너지가 더 붙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특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카카오는 그러면 어차피 뭐 동종 업종에서 올라갈 때는 시장이 계속 좋아버리면 같이 나같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반도체주, 2차전지, 뭐 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인터넷 관련된 기업,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이제 같이 묶어서 보면 얘네들도 마찬가지 시장이 너무 좋아버리면 못 가버리고 시장이 조금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쉬어갈 때 이렇게 힘을 내는 형태로 좀 와리가리 형태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카카오도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탄력적으로 보면 네이버가 조금 더 세지 않을까. 그래서 카카오가 아예 뭐 못 간다라기보다는 최소한 그래도 여기에서 박스권 형태로 좀 버티면서 여기 추세 돌파하는 과정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더 탄력 있게 위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만원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앞에서 우리가 20만원 정도는 한번 넘겨보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오늘 이렇게 양봉 캔들이 좀 만들어졌고 또 매수 화살표 신호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이렇게 떨어질 것 마냥 이렇게 크게 다시 크게가 아니고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장중한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낙폭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갭 띄우면서 대량 거래량이 여기서 나왔고 이렇게 22평을 다시 살려놨어요. 네, 이게 따지고 보면 카카오도 22평, 12평을 잘 살려놨고 네이버도 22평, 12평을 살려놓고 이렇게 매수 신호가 우리 네이버 쪽에 나오면서 대량 거래량 수반, 그리고 이렇게 3% 넘는 상승이 나왔다. 워낙 뭐 카카오도 그렇고 평소 이렇게 변동성이 약 한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3% 넘는 이런 변동성도 뭐 우리 캔들로만 놓고 보면 뭐 꼭 급등한 마냥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좀 보여줄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3.6% 정도밖에 뭐 오르진 않았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거 변화가 좀 생겨야 된다. 변화 생겨야 된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고, 최근 들어서 외국계 저 연기금하고 막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제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컴백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오늘 기관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사줬고, 외국인도 오랜만에 이렇게 순매수로 전환돼서 들어왔습니다. 바로 결국은 이들이 사줘야지, 반대로 개인들은 매도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합이 더하기 양합이 한 36만 주 정도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36만 주 정도 매도 매물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다라는 거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는 뭐 다들 한 번씩 체크해 보셨겠지만 오늘 뭐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아주 크게 우리가 기대할 정도의 그 뭐 서프라이즈한 정도의 이런 수급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네이버에 아무래도 좀 집중이 됐다. 보통 이제 같은 업종 같은 경우는 뭐 게임도 그렇고 제약바이도 그렇고 보통 어느 한쪽으로 좀 수급이 좀 몰려 들어가면 같이 동반해서 오르기 마련인데 중간에 우리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올라오는 과정 그리고 주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밀렸느냐 안 밀렸느냐 차이로 이렇게 최근에 반등 나올 때도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카카오가 특별히 지금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저거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수급적인 차이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실적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카카오뿐만 아니라 일부 종목들 이제 실적 일정들을 좀 내놓고 있고 4월 마지막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되고요. 올해 1분기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미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그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표들 이제 미국 지표들 3월 지표 이런 것들 이제 좀 확인하고 나면 본격적으로는 이제 실적 얘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적에 대한 얘기들을 좀 미리미리 투자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미리미리. 이미 우리가 4월달 막 마지막 주간으로 가면서 실적 얘기하면 늦어요. 이미 실적 좋은 종목들은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들도 꽤 많고 실적 이슈가 뒤늦게 붙어가지고 주가는 보니까 이미 막 날아가 있는 주가도 많고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실적들을 먼저 실적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카카오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제가 한번 짚어드렸는데 확실히 이제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기저효과. 그래서 우리 카카오도 역시나 기저효과로만 놓고 보면 가야 된다. 네, 가야 된다. 가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매출과 영업이익 보시죠? 전년 동기 대비. 네, 전분기 대비해서도 증가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우리 보통 YOY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더블이잖아요. 더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2분기 그 다음에 3분기 어쨌든 간에 다 계속적으로 증가 늘어나고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카카오 나쁘지 않다. 투자자분들 실망하지 마라. 오늘 네이버만 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역시나 네 긍정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 보시죠. 여기 나타나죠?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다 양호하죠? 네, 양호합니다. 좋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지금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지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그닥 뭐 큰 변동성이 없거든요. 여기 지금 영업이익률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률 15 거의 그냥 이거 그냥 반올림하면 15% 여기 이건 반올림 하지 말고 반 내릴게요. 15% 이거는 뭐 16%로 보고 15 16 이거 차이가 없죠.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뭐 물론 이게 제가 지금 분기로만 이제 놓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지금 당장 분기 이제 실적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되니까, 짧게는 연간으로 보기에는 지금 아직 초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15 뭐 한 16 정도 이제 나오는 거 좀 눈에 띄는 정도고, 다 15.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그닥 없는 거야.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갭 차이가 좀 커야 되는데 갭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런데 주가는 많이 빠졌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박스 형태고, 저기 우리 2021년도 대비하면 뭐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 역사적인 저점 영역에 있는 이 주가는 상대적으로 엄청 싸 보이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그닥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 예. 카카오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는 조금 이제 갭 차이가 좀 나죠. 예. 여기는 보세요. 여기 4, 여긴 7. 그렇죠? 여기는 5, 여기도 7. 그렇죠? 한 이 정도 차이 나죠? 그 정도 이제 갭으로 좀 보세요. 여기는 6.5, 여기는 8. 그러니까 한 1.5 정도 차이 나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이 정도 차이 나고, 여기는 한 3.1 차이 나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변동폭만 놓고 보면 이번에 1분기가 변동폭이 좀 더 크죠. 그러니까 작년 1분기가 4%로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다. 그런데 이번에 1분기에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저 테무라든가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치고 나온 부분이 우리 이커머스 시장에서 얼마나 그 네이버나 우리 카카오가 좀 타격을 입었는지는 사실은 이거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저쪽에서 지금 막 치고 나온 게 실제 거래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어마무시하니까 영향력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거다. 분명히 영향력을 있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 1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얼마나 영향력이 좀 있었느냐, 아니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방어를 잘했다라고 보면 오히려 주가 많이 올라갈 거고, 생각보다 뭐야 이거 너무 좀 타격이 큰데, 정말 이거 이커머스 쪽에 너무 영향력이 큰데 라고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실제 그리고 실적 전망치가 여기 지금 실적들 이렇게 나와 있는 전망치보다 오히려 하향할 수도 있으니까, 예상치보다 실적이 덜 나오면 주가가 푹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대로 예상치보다 주가가 상회하면, 전망치 상회하면 주가는 또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분기 실적을 좀 주목해 보는 거예요. 특히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더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주가가 그동안에 비실비실하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요 1분기 실적 시즌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소 좀 등락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카카오는 조금 뒤늦게 실적 발표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5월 중순으로 가면서 하겠죠? 5월 달로 가면서 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조금 더 시간을 가져가면서 제가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뭐 이렇게 시장 상황 보시게 되면 뭐 우리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되게 좋은 시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일부 삼천단 제약이라든가 뭐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좀 강세가 있는 코덱스 바이오 종목, 그다음에 게임 종목,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터넷, 우리 저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반도체 정도가 이렇게 좀 눈에 띄죠. 여기 상위, 지수 상위. 그리고 보면 여기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뭐 이런 등등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뭐 내수주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받쳐준 종목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약간 좀 그래도 시총 있는 애들.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철강, 건설, 뭐 삼성그룹주, 뭐 2차전지, 완성차 등등등. 이거는 이제 오늘 수출 발표된 거, 그거 영향이거든요. 완성차는 자동차가 뭐 좀 덜 팔렸으니까, 반도체는 잘 팔렸는데 먼저 좀 치고 나간 감일까요? 네.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월 초마다 좀 챙겨 보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 그 네이버, 카카오는 어쨌든 간에 시장 방어주 역할을 잘 하면서
반등을 좀 더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소 좀 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키 맞추기 정도로 네이버가 좀 더 올라오는 경향이 좀 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가 단기적으로는 좀 20만 원을 넘기는 형태의 그림들이 좀 더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네이버가 그러면 단기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뭐 일시적으로 좀 주가 조정 나오면서 이렇게 좀 자리를 잡는 과정들이 좀 나온다면, 오히려 카카오가 또 그거 좀 발맞춰서 이렇게 좀 쉬었다가 카카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보여주길 우리는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시장에서는 뭐 당장 뭐 큰 악재는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좀 주목해서 보시고, 미국에서 특히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 그러니까 3월 경제 지표들이 항상 4월 첫째 주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지표들 좀 주목해서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저거 나오죠? 미국의 주요 그 연준 이사들이 나와서 이제 막 그 뭐 금리 뭐 언제 인하할 것 같으냐 뭐 전망치를 막 내놓고 또 연설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많이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뭐 계속적으로 지금 뭐 미국 연준이 한 6월 달 FOMC에서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시장이 만약에 올라가 주면,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다 마찬가지예요. 6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더 올라가 주면, 실제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 맞춰서는 주가가 좀 조정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기 미국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더 치고 날아가 주면, 우리 한국 증시도 발맞춰서 좀 더 당겨주고 올라가고 하다가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는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차익 매물 구간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분들이 먼저 좀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우리 국내 증시 막 쭉쭉쭉쭉 치고 날아가는데, 우리 저 앞에서 제가 채널에서 올해 코스피 전망 해놓은 게 있어요. 3,000포인트로 제가 전망을 해놨는데, 그 정도까지 만약에 아주 빠르게 그럼 5월, 6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상반기에 쭉 치고 나와주면 수익 실현도 좀 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잘 해줘야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들쑥날쑥하면서 또 주가 조정이 혹시라도 좀 나오면, 우리가 하반기에 또 종목도 순환매를 또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는 어쨌든 좀 지수형 종목들 위주로, 나중에 지수가 조금씩 약간 그 올라간 거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조정이 나올 때는 약간 좀 테마주 위주, 기술주 위주로 그런 식으로 약간 종목을 순환매를 잘 따라다니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늦은 시간 제가 영상 의견 드렸어요.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